안녕하세요. 다시 제방입니다. 오늘 오전은 좀 늦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꼬마들이 다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방을 빌려주지 않아서 더운 제 방에서 해서 의관정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올라가겠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슬픈 그 비디오 합치면 1시간짜리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강렬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쭉 댓글들을 제가 다 봤고요. 네. 그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좋거든요. 왜 좋냐 하면 그걸 이해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원리를 그 이해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뭐 어설프게 뭐 이렇게 뭐 분산 뭐 해킹 불가능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그 첫 번째 그 출발점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사업 아이디어를 그 또 사업적인 측면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의 비트코인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깃발을 드신 그 분보다 훨씬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 보시는데 질문들에 올라오는데 그거는 제가 질문 그 관련한 주제에 관련해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하시더라도 질문을 쭉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모아서 섞어서 한 편 찍겠습니다. 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까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비즈니스에서 설계한 그 의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 돌대가리들이 이제 제 아이디어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뭐 아직도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디어로 지금 하고 있는 아이디어 더 좋아요. 그거보다. 근데 이제 또 역시 이 3년째 하고 있는데 또 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한 번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슬픈 이야기 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들 어제 그 포브스지에서 나온 뉴스예요. 포브스지는 미국의 이제 경영인들이 많이 보는 잡지죠. 뭐 권위 있는 잡지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 포브스지에서 제가 제목은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에티오피아가 그 비트코인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에티오피아가 그 좀 힘든 나라잖아요. 근데 그 주변 국가한테 그 전기를 수출해 한대요. 그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댐. 거기 수력 발전인데 거기서 남는 전기를 주변 국가에 뭐 수단하고 지부티 같은 데 수출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에티오피아 인구 중에 그 48%밖에는 그 전기에 접근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52%는 이제 전기 문명에 이제 노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아프리카나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렉스 그레드스테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이게 뭐 어디 파운데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유엔 사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에 그러니까 뭐 인권 재단에 굉장히 높은 오피서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기고를 했는데 수십억 명의 그 개발국가 국민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티오피아 예를 들면서 에티오피아에서 5%의 남는 전력을 가지면 1년에 2100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데 2100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 아식 칩 비용을 빼면 이건 사실 감가상각인데 이건 계산하기 따라 다릅니다. 이거 회계적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건 아니니까. 어쨌건 7천만 달러를 매년 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5%에 남는 전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이런 댐을 르네상스 댐 같은 거를 짓는데 17억 달러가 든대요. 이런 거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전기를
더 많은 국민한테 제공하고 주변 나라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 이분이 이제 이거 기고한 거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포브스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제목 띄울 테니까 원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보십시오. 이분은 이제 개발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전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왜 전기를 노출이 안 되냐면 전기 인프라를 깔면 전기 수요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를 많이 버리게 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어서 아예 투자를 해주질 않는다.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개발국가의 발전소에. 그래서 그러면 그 개발국가의 발전소들이 전기를 비트코인을 채굴하자. 그럼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그 발전소들이 수지가 되니까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전기는 비트코인 채굴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칩 스트레이티지 오피서니까 번역하면 뭐 전략 담당 뭐 사무관 뭐 이 정도 되겠죠.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딱 나오고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에 이분이 딱 얘기했다니까 갑자기 신뢰가 빡 가지 않습니까? 그 포브스지에 실리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제시되면서 근데 이 얘기 여러분 누구한테 많이 들었죠? 예.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저께 봤던 그 전기 축복이다. 그 영상은 2달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럼 저는 2달 전에 알았겠네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 알았습니다. 네, 2014년에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트코이너들, 이론가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역이거든요.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대중들이 인식을 이런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인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역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0에서 1달러가 되는 그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 빼놓고는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질문하시는 양자 컴퓨터 문제, 그 다음에 CBDC 문제, 이거 다 연역으로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 지혜족보가 그걸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급하시면 그걸 구해서 보시고요. 제가 일일이 반복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매번 답을 하면 이거 제가 지금 유튜브 접어야 됩니다. 저 스케줄대로 쭉 가야 되니까 언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CBDC 뭐 양자 컴퓨터 이건 급하신 분은 지혜족보 다 써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오시죠? 예, 제가 그저께 전국 국민들한테 보라고 제목 그렇게 막 파격적으로 달아가지고 제가 떠들었더니 이틀 있다가 포춘의 포브스지군요. 포브스지에 나오잖아요. 그 인권재단 높으신 분이 개발국가 전기 댐 발전소 못 만들었는데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비트코인 채굴하자. 그리고 수지 타산 맞고 투자 받아서 발전소 세우자. 그래가지고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국민들한테 전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한테 전기를 이제 공급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왜 지금 나올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멍청이들이 똥멍청이들이 이제 전기 막 욕하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그때서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제 우리는 POW 안 하지, 우리는 POS지, 우리는 그린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비트코인 이론가들이 이제 풀어놓는 거죠. 물론 이분이 뭐 그저께 제 영상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주장했겠어요. 이게 다 연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결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미스테리는 0에서 1달러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사실 없었다. 예. 저 언제 알았냐고요? 2014년도에 다 알았던 깨달음이 한 번에 다 온 거죠. 그 0에서 1 가는 미스테리만 이제 1년 정도 걸린 거죠. 그거 참 어려운 거죠.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아프리카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7년 장투자 모임,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이 장투자 모임, 돈 제가 절대 안 내죠. 이제 돈 내시겠다는 분 많아요. 하여튼 저 때문에 부자 되신 그 장투자 모임,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한 분이에요. 이분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오셨고 이분 남편이 국립대학 교수니까 이분도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가까울 수 있는 스펙이 아니죠. 게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세요. 이 학교 선생님들 제가 많이 알아서 비트코인 2014년도부터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좀 선비 같아요. 그래서 이 돈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연수 때도 이렇게 비트코인 얘기를 뭐 하고 싶은데 이제 담당자 선생님께서 그 비트코인 얘기 좀 빼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제가 막 연수 중에도 그냥 살짝 눈치 보고 이제 한두 번 얘기하지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잖죠, 선생님들이. 돈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주부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주부들이 일반 주부하고 다르게 제 느낌에는 재테크하고 거리가 멋일 거예요, 아마. 남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인데 이분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어요. 수십 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2014년도에 제가 강연을 할 때 이제 저랑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막 얘기하면서 아프리카 얘기를 막 했어요. 아프리카 얘기를. 근데 이분이 이해를 못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하시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얘기에서 본인이 꽂힌 거예요. 아프리카 얘기에서. 왜 그랬냐면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선교단체 이분이 소속이 되어 있고 후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열악하니까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이제 아이들도 이제 낮에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놀 게 없으니까 뭐 아이들 모아서 놀아주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 택시도 사주고 뭐 그다음에 일들을 안 하니까 이제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장도 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돈을 보내면 이게 뭐 주변에 그래도 멀쩡한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수수료 한 2~30% 떼이고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도달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딜리버리 하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확 이분이 이제 확 당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딴 건 모르겠고 아프리카에 송금할 수 있다니까 저 오태민 선생 말을 듣고 비트코인 사자 해가지고 이분이 뭐 수십 개를 사셨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 설득한 거죠. 같이 이제 그런 봉사단체 있으신 분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걸러 드니까 오태민을 직접 알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래?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한두 개씩은 사신 거예요. 뭐 하나 뭐 50만 원 뭐 근데 나중에 비싸게 사셨더라고요. 8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쯤 이제 이분이 막 하도 이제 이거 사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두 개씩 사셨나 봐요. 웬걸 반토막 났네. 40만 원, 30만 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1년이 안 돼가지고 바로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몰랐죠. 저는 뭐 제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분하고 뭐 늘 이제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고생 얼마나 많았겠어요. 본인 돈이면 이제 잊어버릴 텐데 주변 분들까지 꼬셔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제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8월인가 9월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다급한 목소리로 원가가 된 거예요. 이제 본전이 된 거예요. 본전이 돼서 다시 80만 원 됐으니까 본인 거는 몰라도 이 주변 사람들 거는 찾아서 돌려주고 싶다, 돈으로. 그러시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 책에 보면 이제 그 2014년도에 낸 책에 그거 이렇게 종이 지갑에 넣어놓은 걸 다시 거래소에 올리는 이분이 또 제 말 열심히 듣고 그냥 거래소에 둬도 되는데 제가 콜드 월렛을 엄청 강조하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종이 지갑에다가 이제 빼놓고 그 종이를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원래 비트코이너리 초창기에는 거래소에 절대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소액이면 거래소에 둬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큰 거래소는 빗썸이 몇 번 그랬는데 다 갚아주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거래소가 그 해킹 당하면 그냥 우리가 다 돈 갚아줄게 하고 문제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억, 20억 이런 모르겠는데 뭐 1억 미만이라면 뭐 거래소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원칙은 거래소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뭐 수십 개를 해봐야 그 뭐 몇천 1,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 2천만 원어치 안 되는 걸 이제 거래소에 둬도 되는데 그걸 종이를 빼놨어요. 종이를 빼놨다가 이제 까먹은 거죠. 이게 까먹진 않았는데 이제 이걸 종이로 다시 네트워크에 올리는 이런 방법들을 까먹은 거죠. 벌써 뭐 한 2년 반이 지난 거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났군요. 2년이 지나서 이제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저한테 이제 그런 거 물어보기 미안하신 거죠. 뭐 거시적인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거 물어보기 미안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다른 방법도 찾아가지고 막 보냈는데 이분이 저랑 한 일주일 실랭이를 하셨어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저보고 한번 선생님 정말 미안한데 한번 와서 직접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물론 이제 투덜거리면서 갔겠죠. 에이씨, 뭐 바빠 죽겠는데 뭐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랬겠지만은 뭐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뭐 가야죠. 예. 근데 그분이 그 부탁을 안 하시고 포기하시더라고요. 스님 포기할래요. 그냥 안 찾을래요 지금. 둘래요 한 거예요. 2016년 9월 80만 원에서 이제 2년 기다렸다가 본전돼서 지인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몇 개월 안에 몇백만 원이 되고 1년 안에 2,500만 원이 됐다가 거품이 꺼져고 이제 3년을 기다리고 나서 지금 4천만 원이 된 거죠. 지금까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늘이 두 번 도우신 거죠. 첫 번째 오태민 강연을 듣고 2014년도에 아프리카에 딱 꽂힌 거예요. 왜냐?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오태민도 추상적으로 공부한 건데 이분은 실제로 경험을 한 거니까 거기서 한번 하늘이 도우셔가지고 사게 하고 자기만 안 사고 또 주변 설득해서 사게 하고 시련도 주셨죠. 시련의 길 2년이라는 그 남의 눈치 보고 막 얼마나 미안해요. 본인 말 듣고 샀는데 반토막 됐으니까 그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뭐 그걸 그리고 본전에 팔아서 이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머리 나쁜 분도 아니고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뭐 그 쉬운 걸 자꾸 일주일 동안 저를 막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르면 가려고 그랬는데 안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안 갔었는데 거기서 또 하늘이 두 번 도우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수십 개 지인들 것까지 하면 뭐 지인들은 이제 그분 지인들은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하나밖에 안 샀을까? 내가 왜 그때 두 개밖에 안 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기쁜 일이죠, 그죠? 복이 있잖아요, 복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에디오피아 얘기 드리고 이 적도 기니에서 봉사 활동하시는 선교 봉사 활동하시는 분 이야기 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뭘 할 거냐면 그 적도 기니 세네갈인가 적도 기니에 뭐 물 저장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택시를 보낸대요, 택시를. 택시가 이제 중고차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아마 도요타일 건데 그 도요타의 픽업 트럭 같은 거겠죠. 그거 보내면 거기선 택시라는데 그 택시를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택시를 이제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 게릴라들이 이용하는 그 도요타 있잖아요. 그런 지붕에 타요. 그러니까 택시 한 대가 이렇게 이동할 때 온 부락이 가는 거죠. 같이 타고. 그러니까 한번 읍내 나가려면 그 우리 생각 개념의 읍내가 아니라 이제 한나절 가는 거니까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택시에 이제 한 수십 명 안고 타고 해가지고 가는 거. 그 택시를 이제 사서 보내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10배 되면 지금보다 10배 되면 이제 하나 팔아가지고 택시 10대 보내는 거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 때문에라도 하늘이 또 도우셔가지고 비트코인 10배가 조만간 될 거예요. 왜냐? 세네갈하고 적도 기니에 택시가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죠.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영상은 좀 제목을 좀 어그로도 끌고 제 마음도 그래서 그렇게 좀 괴상망측하고 흉측한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긴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번 보십시오. 여러 번 봐야 되는 이유는 저의 그 원맨쇼를 여러 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비와 원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시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뭐 제가 UTXO도 설명드릴 거고 이제 쭉쭉 NFT 뭐 이런 거 쭉쭉쭉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려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하시는 건 원리를 알기 전까지는 알트에 눈을 돌리시면 안 돼요. 왜냐? 알트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 거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면 너희가 밭을 사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진짜 오태민 강사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보화야. 그래서 지금 내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잠깐 제가 그럴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보석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2014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보석이 있다는 걸 그 땅 주인들도 대충 눈치를 챘어요. 그 땅 주인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보석이 있는 건 알거든요. 왜냐면 개발업자들이 막 도시에서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부동산에 자꾸 뭐 얼마에 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여기 이제 약간 투기 심리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석은 맞는데 지금 땅값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보석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시간소는 무조건 낮추다고 보면 그냥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도 필요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보석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 빚을 내고 집을 걸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건 도박이잖아요. 그죠? 여러 변수가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정석대로 다달이 적립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꾸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땅 주인들이 또 이렇게 보석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땅 주인들이 또 땅을 헐값에 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잡으시는 거죠. 네. 오늘도 오늘은 이제 기쁜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예, 이디오피아를 생각하시면서 이디오피아의 르네상스 댐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제3세계 개발국가에서는 댐을 하나씩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누가 뭐라고 짓더라도 멍텅구리들은 짖어요. 그러니까 짖더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이거 보시면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제 주변에서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잡지 못했던 배운 인간들, 우리가 소위 엘리트라고 이름 붙여주는 그 배운 인간들은 사실 여가 문제가 아니고요. 잘 생각해보면 여가 문제일 수 있어요. 여가. 그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